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더워지기 시작한 이맘때 먹으면 좋은 것이 바로 가지라고 하는데요. 가지는 찬성질을 띠고 있어서 몸의 열을 낮춰주고 수분 보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식이섬유는 풍부하고 칼로리는 낮아서 다이어트에 좋고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지를 고를 때는 꼭지가 까맣고 껍질이 윤기가 돌면서 짙은 보라색을 띈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요즘 MZ세대를 중심으로 셀프 사진관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로운 포즈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AI를 활용한 웹툰 필터 기능을 갖춘 차별화된 무인 셀프 사진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인건비 상승과 MZ세대의 등장이 맞물리면서 무인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도서관과 주유소, 사진관 등 사회 곳곳에 무인 매장이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무인 셀프 사진관이 새로운 놀이 공간으로 급부상하면서 많은 창업자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무인 셀프 사진관은 10여 년 전 유행했던 스티커 사진 기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면 쉬운데요. 색다른 기념사진을 남기고 싶어하는 MZ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매장, MZ세대를 타깃으로 트렌디하며 감각적인 인테리어에 다양한 AI 필터가 갖춰진 이곳은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무인 셀프 사진관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무인 셀프 사진관은 24시간 운영하며 신규 도입된 플래시 및 조명과 필터를 통해 고화질 출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AI 웹툰 필터 등 다양한 기능과 아이템을 통해 사진을 여러 형태로 연출할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추억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여러 대의 촬영 부스와 촬영 소품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데요. 일반 사진관은 사진사의 지시대로 촬영을 진행하지만 이곳에선 모든 걸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동물 머리띠와 형형색색의 안경 등 다양한 촬영 소품을 고르는 것 역시 고객 몫이라고 하는데요. 소품을 고른 후에는 자신이 원하는 부스에 들어가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무인 셀프 사진관은 기존 방식대로 일반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요즘 유행하는 위에서 찍는 항공샷도 있지만 AI를 이용한 웹툰 사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웹툰 사진 같은 경우 내가 주인공이 된 웹툰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재미 요소를 주고요. 현재는 유명 작가들과의 콜라보도 준비 중입니다. 이 매장은 다양한 콘셉트로 기존 무인 사진관과 차별성을 두고 있다는데요. 현금이나 신용카드 모두 결제 가능하며 오리지널 프레임과 AI 기반의 웹툰 및 프로필 중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커플이나 친구와 함께 찍기 좋은 AI 기반의 웹툰 필터 같은 경우 보다 실물과 유사하게 나오는 필터와 만화 캐릭터처럼 나오는 필터 두 가지가 있다는데요. 취향에 맞게 웹툰 필터를 고른 뒤 각종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고 잘 나온 사진을 선택해서 레이아웃과 프레임, 필터까지 시간 제약 없이 편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웹툰 필터가 적용된 사진과 원본 사진을 교차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QR코드를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웹툰 필터 모두 다 촬영해 보았는데요. 둘 다 너무 예쁘게 나와서 제가 만화 여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스마트폰 셀카로 찍으면 별로 예쁘게 안 나오는데 여기는 조명도 있고 내 피부색에 따른 필터 효과도 적용할 수 있어서 자주 방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편 이곳은 무인 매장으로 인건비 부담이 들지 않고 기계 오작동 및 기타 상황 발생 시 본사 콜센터에서 고객 응대 서비스를 갖춰 점주 입장에서는 24시간 고객 응대 전화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 없이 매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장비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무인 매장이 많이 보여서 창업 박람회에 가서 여러 무인 창업 아이템을 살펴봤는데요. 다른 브랜드에서는 보지 못했던 웹툰 필터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여기에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인이라 신경 쓸 일도 거의 없고 본사의 관리 시스템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서 고객이 사진을 한 번만 찍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찍으니 흐뭇하더라고요. MZ세대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은 무인 셀프 사진관. 이제는 기본 사진만 찍지 말고 AI 기반의 웹툰 필터가 적용된 무인 셀프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어 만화 주인공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웹툰 사진을 굿즈로 만들어주는 굿즈 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가맹점에서 소비자들의 주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원격으로 주문받고 굿즈 센터에서 만들어서 택배로 소비자가 신청한 주소로 배송해 고객에게는 또 다른 추억을 만들어주고 가맹점주들에게는 추가 소득이 만들어줄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최근 경기 불황이 계속되고 경제 활동 연령이 높아지면서 창업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창업 아이템 중에서도 특히 외식업 창업에 관심을 보이는 예비 창업자들이 많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초보 창업자도 운영이 가능한 한식 프랜차이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평생 직장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면서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고용 불안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 시기를 앞당기는 직장인과 육아 및 가사로 경력 단절된 주부, 그리고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까지 창업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는데요. 이들 중 상당수가 선택하는 창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외식업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외식업 창업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운영 결과를 얻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하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라는데요. 성공적인 창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중성을 기반으로 한 폭넓은 수요층은 물론 차별적인 요소에 의한 확장성이 있는 아이템 선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매장. 레트로 감성이 물씬 풍기는 공간으로 꾸며진 이곳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된장을 메인으로 하여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서승옥 점주는 어떻게 해서 한식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게 되었을까요? 네, 저희 집 근처에 된장전골 가게가 생겨서 지나다니면서 몇 번 봤었는데요. 그러다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한번 가게에 방문을 해봤는데 음식이 맛있고 내부 인테리어도 뭔가 정겹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은 물론 평일, 점심, 저녁 모두 사람이 꽉 차 있는 걸 보고 나도 이런 식당 한번 차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본사에 연락해서 관계자들하고 미팅하고 바로 창업을 결정했습니다. 이른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장 안은 이미 많은 고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이곳의 메인 메뉴인 소고기 삼겹 된장전골을 주문하면 밑반찬으로 밥도둑인 김치찜과 파김치, 그리고 바삭하게 구워진 김이 제공되고 그 후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의 소고기 삼겹 된장전골이 나온다고 합니다. 보글보글 맛있는 소리와 그윽하게 올라오는 구수한 향기가 식욕을 돋우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앞에 인덕션도 있다 보니까 계속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된장찌개보다 좀 더 전골이다 보니까 두부나 고기도 많이 들어가고 깊은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고기 삼겹 된장전골뿐만 아니라 들깨미역 된장전골과 우렁 된장전골, 바지락 된장전골 등 종류가 다양해 입맛에 맞게 주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의 또 다른 인기 메뉴로는 모둠 수육전골을 꼽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부채살과 아롱사태, 소힘줄 등 소고기 수육 3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푸짐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럿이서 같이 먹기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콤달콤한 양념에 아삭한 채소와 쫄깃한 수육을 버무린 수육 무침도 인기 만점이라고 하는데요. 스지가 되게 쫄깃쫄깃하고 미나리가 향을 전반적으로 잘 잡아줘서 되게 밸런스가 좋은 맛이었어요.
빠르게 나온 메뉴와 토핑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된장전골의 매력, 그리고 매일 와도 정겨우며 새로운 맛을 제공해 고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것 같습니다. 또 저녁에는 소고기 수육을 활용한 메뉴들로 든든하기도 하며 속꼬리 전골이라는 몸보신 메뉴가 있어 건강을 챙기기도 매우 좋습니다. 한편 이곳 본사에서는 창업자들이 원활하게 매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과 함께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며 특히 간편조리 시스템을 통해 외식업 초보자도 손쉽게 주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식당들을 보면 점심 장사만 하거나 저녁 장사 위주의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점심과 저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점이 가장 만족스러웠고요. 그리고 한식하면 손이 많이 가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한데 여기는 본사에서 대부분의 식재료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서 주방 일이 생각보다 간편해요. 현재 이 지점과 함께 인천점까지 2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직 젊은 나이고 경험도 많지 않아서 처음에는 매장 2개를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본사의 적극적인 협업이 창업하고 매장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되었어요. 취업난으로 인해 외식업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한국인들에게 대중적인 음식인 된장을 메인으로 하며 조리도 간편하고 본사와의 소통도 원활한 한식 프랜차이즈를 주목해보면 어떨까요? 어머니가 집에서 만든 된장찌개 맛을 고객에게 대접하고 싶어 직접 된장을 메인으로 한 식당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추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또 다른 메뉴로 식당 브랜드를 오픈할 계획에 있습니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대표적인 질환 하면 암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암 환자들의 생존율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차세대 암 치료 및 관리 방법 중에 하나인 면역 항암요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생활 방식과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 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은 세포의 분열과 증식이 조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자라는 비정상적인 세포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악성 종양세포가 주위 조직에 빠르게 침윤하면서 다른 장기로 전이돼 생명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서운 암도 의학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점차 극복되고 있다는데요. 암 치료는 암 종류와 환자의 상태, 체력을 고려해 결정하며 크게 종양 부위 제거 수술과 항암요법, 방사선 치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암 치료 과정을 비롯해 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면역력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는요, 머리카락, 손톱, 발톱을 빼놓은 모든 장기에서 매일 암세포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생기는 암세포에 대해서 우리 몸에는 NK, NKT, 감마델타 T, 세포독성 T 등의 항암 면역세포가 강력하게 그들과 싸움을 하는데요. 그 4-5가지 종류의 그 항암 면역세포들이 그 암세포들을 압도적으로 제압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암에 안 걸리는 거고, 암 환자들은 그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특정 장기에서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항암 면역 기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암 환자의 경우 암세포의 공격으로 인해 체력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로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구토나 오심, 피부 발진, 탈모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빨리 생겨 치료 효과도 더딜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요즘에는 이러한 부작용을 덜고 치료 효과도 높일 수 있는 면역 항암요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암 환자의 몸에서 그 세포들을 빼내서 증식을 시키고 활성화시켜서 다시 몸에 집어넣어주면 그 자기 세포이기 때문에 엄청난 항암 면역 기능을 다시 회복한 상태로 몸에 들어와서 지금까지는 싸움에 졌지만 다시 그 세포들, 암세포들하고 싸울 때는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면역 항암요법으로는 고용량 비타민C 정맥 주사를 꼽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타민 C는 체내에서 발생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인체를 보호하고 세포와 조직을 형성하는 기능을 하는데, 암 환자가 고농도 비타민 C 정맥 주사를 맞으면 면역 증진과 함께 암세포의 사멸을 촉진시켜 항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암 환자들 경우는 조직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심과 구토, 여러 가지 백혈구 수치의 하락이나 손발 저림이나 피로감 등을 올 수가 있는데, 이러한 비타민C 주사를 통해서 조직의 재생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죠. 항암 주사는 산화 촉진제고, 우리가 비타민C 주사는 또 항산화제로서 기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를 해야지 서로 약의 충돌이 없고요. 그리고 주사를 너무 빨리 맞으면 어지럼증이나 갈증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역 항암요법으로는 면역세포 치료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방법은 환자 자신의 혈액을 채취해 혈액 속 면역세포인 NK세포와 NKT세포, 감마델타 T세포, CD8 세포를 배양 증식하여 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면역 항암요법 중 하나인 고압산소 치료 같은 경우 산소에 취약한 암세포의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체내 산소 포화도를 높여 면역력과 세포 재생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방사선 치료 후 부작용 관리에 필수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합니다. 방사선 치료의 문제는 뭐냐면 혈관을 다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으로 산소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들이 재생이 안 되고 계속 손상을 받게 되죠. 이러한 과정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부위에다가 산소를 아주 원활하게 공급을 해야 됩니다. 산소를 높은 압력으로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면 그 부위까지 산소가 전달이 돼서 그 조직이 충분히 재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대표적인 질병인 암. 이제는 꾸준한 면역 관리를 통해 암을 예방하고, 이미 암을 진단받아 치료 중이라면 면역 항암요법을 통해 치료 효과를 높이고 암의 재발을 막아보는 건 어떨까요? 보통 비타민C를 섭취하게 되면 한 번 그 지속 시간이 보통 6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하루에 한 3번 정도를 먹어야지 그 효과가 충분히 유지가 되는데요. 1000ml씩 이렇게 3번 드시다가 점차적으로 적응을 하시면 2000씩 해서 6000ml 정도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알약 형태의 경우는 이 가루를 뭉치기 위해서 부영제라는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리 미량이라도 암 환자들에게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루형 형태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읽고 쓰는데 문제가 없다면 국어 과목에 수학이나 영어보다는 신경을 덜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국어는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성적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국어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입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데요. 따라서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학습 습관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수능에서 중요한 과목 중 하나인 국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만만하게 생각하다가 성적 향상의 기회를 놓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학생들이 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원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는 대학원 시절부터 부산 수영구에서 국어 가외와 공부방을 15년간 운영했었는데요. 주로 부산 특목, 자사고, 특히 그중에서도 전교 1등들과 수능 만점자들이 찾아오는 최상위권 위주의 공부방으로 포항, 울산, 창원 등에서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누적된 최상위권 학생들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점을 받는, 즉 1등들이 공부하는 국어 공부 방법에 대해 자연스럽게 수치, 샘플, 노하우들이 많이 생겼고, 2020년에 저와 10년을 함께했던 조현영 원장님과 함께 예쁜 공간에서 멋있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자 하는 모토로 학원을 개원했습니다. 이곳은 학생별로 개별 수업을 통해 학생의 성향과 사고과정, 그리고 학습 수준을 파악한 뒤 개인별 목표에 따라 학생에게 맞는 커리큘럼을 설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효율적이고 주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특히 많은 학생이 어려워하는 비문학을 포함하여 국어를 잘할 수 있도록 독해력을 기르는 훈련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텍스트를 읽고 필요한 정보를 요약하고 분석하는 정보 처리 능력을 꾸준히 쌓을 수 있도록 이곳만의 방법으로 독해를 연습시키고요. 읽기에서 말하는 어휘와 사실적 이해, 구조적 이해, 논리적 이해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문학 자체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학원을 다니고 나서부터는 국어 지문 읽는 시간도 줄어들고 또 문제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학원 운영뿐만 아니라 독립서점 공간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학생들은 언제든지 이곳에서 공부하며 자연스럽게 독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독서 토론 모임이나 시쓰기 모임, 사진전을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학원도 카페 같아가지고 공부를 하기 편하고 서점도 있어가지고 책을 골라서 읽을 때도 편한 것 같아요. 최근 국어는 입시에서 어렵고 중요한 과목으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이제는 효과적인 입시 전략과 함께 효율적으로 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원을 통해 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서민수 기획개발팀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저희 대표적인 수업 콘텐츠는 알고리즘 수업 교재를 활용한 8회 스타터팩 수업이 있는데요. 일종의 개별 진단 검사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분화되어 있는 파트별 교재를 사용하여서 학생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커리큘럼과 학생이 필요한 교재를 선정하여서 맞춤식으로 수업을 준비하는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저희 학원에는 매 시험 준비 시 최적의 학습 계획을 고안하여서 구체적인 플래너를 학생과 함께 작성하여서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시험 후에는 시험 분석서를 작성하여서 학생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보완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생의 시험 성적이 상승할 수 있는 체계적인 수업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게 저희의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담당 강사님과 1대1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서 심리적인 멘탈 케어도 돕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어떤 점을 고민하던가요? 요즘 학생들이 입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내신이든 정시를 준비하든 학생이든 학생의 수준에 맞는 객관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서 최적의 학습 계획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신과 수능 모두 챙겨야 되는 학생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학생의 지향점과 진학 의사를 파악하고 학생에게 내신과 수능 어디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둘지 그리고 앞으로 공부 방향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적합할지 방향을 제시하고요. 2차적으로는 학부모님들과의 국어 단일 과목 컨설팅을 통해서 학생을 위한 수업 방향을 끊임없이 수정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일반에서는 더욱더 세밀화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조금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고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관에서는 독립서점과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차별화된 공간을 더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건강한 삶이 곧 행복한 삶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이에 따라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기나 제품에 대한 관심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수년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선보인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18.4%이며 2030년에는 25.5%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2070년에는 46.4%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건강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진단 및 치료용부터 가정용까지 국내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데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체험센터. 이곳은 현대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신체의 순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을 발굴하여 고객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멜로시라라는 순도 높은 식물성 규소가 포함된 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 상용화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미세입자인 규소의 뛰어난 침투력으로 흡수율을 높이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 활성산소 방지를 돕는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과 고단백 한 끼 식사가 가능한 간편한 쉐이크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이곳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편안한 쉼터로서의 역할과 건강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의료기기 매장에서는 의료기기 체험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면 우리 스토어에서는 방문 고객들의 실질적인 건강 유지와 개선을 위해 개개인의 현재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각자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맞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의 제공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종합적인 솔루션의 제공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양한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및 글로벌 강소기업 인증서를 받으며 국내외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제품은 의료기기 및 미용기기로 인증을 받으며 그 품질을 입증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개발한 제품 중에서도 염증 관리에 특화된 제품 같은 경우 암케어 전문 의원에서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병의원에서 받는 물리치료기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콤팩트한 크기와 부피로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조작도 간편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온열과 물리치료가 가능해 별도의 온열기가 필요 없고 사용 시 피부에 자극적인 따끔거림 없이 부드럽게 작용하며 근육통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저희 의원은 환자분들의 근원적 치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있어서 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물리치료 시에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리치료와 복부 온열이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 환자분들의 면역력 개선과 만성 통증 완화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앞으로도 현대인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개발하길 기대해 봅니다. 정종필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2012년도에 개발한 염증 관리에 특화된 제품은 우수한 성능과 효과에 비해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먼저 베트남에서 체험을 통한 홍보로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약 200여 개의 대리점을 두고 제품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많은 베트남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우수한 제품을 많은 국민이 이용하여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리는데 보탬이 되고자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사업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 제품의 저변화를 위해 지역별 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회사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체험센터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암 정보 커뮤니티와 제휴하여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적 확대를 위해 대구 스토어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암케어 전문의원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제품의 장점 중 하나인
휴대성을 특화하여 집에서 물리치료와 통증 관리의 프로그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병원 방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재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질병 예방 및 사후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요양시설 및 요양보호사들에게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경쟁력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제시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학은 처음에는 쉽게 접근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용이 어려워지는 대표적인 과목인데요. 이에 따라 수학을 싫어하고 심지어 포기하는 학생들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는 수학 학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어, 영어와 함께 주요 과목으로 손꼽히는 수학은 많은 학생이 어려워하는 과목이라고 합니다. 수학은 빠른 계산력과 논리력, 이해력이 복합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진도를 한번 놓치게 되면 따라가기 힘들며 심지어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수포자가 되지 않고 수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서울에 위치한 한 수학학원. 이곳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별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지도하며 개인별 수학 수준에 맞춰 학습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학원은 1991년도에 종합학원을 개원하여 변화되어 온 교육과정에 발맞춰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간을 새로 개원하게 된 이유는 좀 더 전문적이고 특화된 시스템으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면 좋을 것 같다는 학부모님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단과학원을 따로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수학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탄탄한 실력으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 이공계 출신 강사들. 모든 강사가 함께 노력하여 올바른 학원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데요. 초등학생의 경우 철저한 소수정의 맞춤 수업으로 기본 개념부터 응용, 심화로 나누어 수준별 학습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모든 수업에 대한 내용은 매주 주간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수학적 역량을 확인하고 오답 노트를 통해 체화시키는 학습을 한다는데요.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로 학년별, 레벨별 소수정의 정규 수업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 기간에는 정규 수업 외 5주간 집중 내신 대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힘을 길러준다고 하는데요. 학원에서 계획적이게 공부를 하게 하고 그에 따라 수학 성적이 잘 나오게 되어 수학이 좋아하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수학에 대해서 흥미가 없었는데 학원 수업을 통해서 개념을 알고 여러 문제를 푸니까 학교 단원평가도 잘 봐서 좋아요. 한편 이곳은 주기적으로 수학학력 평가 같은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대회 참여를 유도해서 일정 기간 준비를 하고 학생들이 수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참여하는 수학경시대회는 수많은 수학교재와 문제집을 출판하는 곳에서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시험입니다. 이러한 시험에 응시하면서 아이들은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부 아이들은 자신의 실력을 객관화하여 평가할 기회가 적은데 저희 학원은 이렇게 외부 시험에 응시함으로써 그 기회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수학은 다른 어떤 과목보다 싫어하는 학생이 유독 많은 과목이라고 하는데요. 무작정 공식을 암기하기보다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단계별로 학습을 진행해 수학 실력을 향상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최소희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원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수학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제 수학이란 과목은 학생들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수포자들도 많이 생기고 점차 이제 학생들도 초등학생 단위로 수포자들이 생긴다고 하여 그것이 너무 속상해서 학원을 개원하게 됐습니다.
중등 수학의 공부 노하우는 뭘까요? 먼저 교과 내용의 기본 원리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한 내용을 반복 학습을 통해 확실히 숙지하고 다양한 문제 유형들을 파악하면서 각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시험 유형을 파악해서 이를 학습 전략에 접목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학생들이 중등교육 과정을 더 효과적으로 습득하고 성공적인 학습 결과를 나타냅니다. 학생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생 상담 및 전화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업 진도, 학습 습관, 정서적 상태 등을 관리하여 아이들에게 필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여 아이들에게 학습 동기를 유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빨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학생 개개인에 맞는 필요와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줌으로써 전반적인 학업 성과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도 쉽게 따라올 수 있고 단계별 학습과 체계적인 학습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수학을 재미있게 느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증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경고 신호라고 합니다. 통증이 만성화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치하지 말고 초기에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몸의 통증 및 회복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대부분 앉아서 생활을 하고 컴퓨터나 태블릿을 이용한 업무 환경으로 인해 좋지 못한 자세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잦은 피로와 함께 신체 곳곳에서 찾아오는 통증으로 고생하는 일이 흔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통증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증상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통증은 몸의 이상을 알려주는 신호로 방치하면 더 큰 질환으로 이어질 뿐 결코 저절로 나아지지 않는다는데요. 이에 요즘에는 통증 관리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와 관련된 업종을 꿈꾸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강의 현장, 스포츠의학과 스포츠과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경 및 통증에 관한 강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에게 강의를 진행하는 이재훈 교수는 인체의 구조를 형태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 해부학을 전공하여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로 신경의 구조적, 기능적 특징의 중요성을 임상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강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이 점점 늘어가는 현 시대에 근골격계적인 문제가 근육의 어떤 위치에서 어떤 상태에서 비롯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자세히 가르치며 재활 및 운동과 관련된 해부학적 내용에 대해 알려주는 시간도 갖는다고 하는데요. 휴학했다가 복학하면서 예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싶어서 강의를 듣게 됐는데 강의를 듣다 보니까 통증과 신경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사나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우리 몸의 구조와 통증에 관해 잘 알아야 하는데요. 단순히 이론뿐인 기능해부학을 넘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통증 기반의 기능해부학에 대해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이재훈 교수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협회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요? 네, 저는 해부학을 전공으로 해서 해부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떤 수술 해부학적 관점 또는 뼈를 가지고 연구하는 법의 인류학적 관점, 체질 인류학적 관점 이런 것들을 공부를 좀 했고요. 그래서 2016년도 9월부터는 보통 스포츠 운동 선수들이 통증이 생기는 부위와
패턴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통증이 생기는 이유를 분석한 거를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보건의과학자 또는 스포츠의과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그냥 특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따로 있습니까? 보통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조직이나 기관들은 신경들이 다 분포해 있고요. 내가 통증을 느낀다는 자체는 신경이 정상이라는 소리인 것이죠. 근육을 움직이는, 장기를 움직이는 이런 것들도 전부 신경에 의해서 작용이 되게 됩니다. 이 근골격계에서 근육으로 가는 신경을 우리는 근육까지, 그 다음에 관절로 가는 신경을 관절까지, 그리고 피부, 즉 이 지방에 분포하는 신경을 우리는 피부까지, 다른 말로 피부신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큐테니어스 너브라고 하는데요. 제가 강의할 때 주로 포커스를 두는 것은 이 피부신경이 통증을 잘 느낀다라는 컨셉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동 후에 생길 수 있는 통증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많이 사용되어진 근육이든 어떤 우리 몸의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 주변에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구조적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고 이 신경이나 혈관을 많이 사용되어진 그 기관이 눌렀을 때 우리는 이거를 엔트레먼 신드롬, 죄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죄임 증후군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근육이 이 신경을 눌렀다라고 하면 이 신경이 담당하는 영역에는 비정상적인 통증이라든지 이상 감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분석을 많이 하고 회복하는 데 많이 포커스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염증성 신경병증의 구분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만성이든 염증성이든 이거에 있어서는 얼마나 통증이 있었던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보통 3개월 정도 이상 된 통증이라면 저는 그 부위를 지그시 눌러봅니다. 눌러봤을 때 한 10초나 15초 이후에 통증이 좀 감소된다라고 하면 저는 염증성이라는 것은 배려하고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치료 포커스를 두고 보통 회복의 관점에서 많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신경병증이라는 것은 결국은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를 다른 구조물이 눌렀을 때 뉴로패시, 신경병증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것도 역시나 얼마나 오래됐고 어디 부분을 회복시켰을 때 통증이 없어지는지 이런 데 주안점을 두고 좀 보통 많이 운동선수나 아픈 사람들을 보통 좀 보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앞으로 저는 한 달 정도 뒤에 미국으로 교환교수를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환교수를 가서 통증 패턴을 계속 분석할 생각이고요. 거기서 가진 경험과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통증을 연구하면서 이걸 회복이나 치료 관점에서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계속 연구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다 보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가맹사업 관련 사건에 특화된 이한무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요 업무를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법무법인은 다양한 분야의 송무나 자문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민사, 형사, 가사, 명도 사건, 이혼, 상소, 회생, 파산까지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표 변호사로서 우리 법무법인의 이런 모든 송무를 총괄하고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있고요. 제가 특히 그 가맹사업 분야에 대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드리러 나왔습니다. 저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 프랜차이즈협회 자문위원을 역임을 했고 여기 보시면 책도 집필을 했고 박사학위 논문도 받아서 이 분야의 명시공의 전문가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 시에 상표 출원은 필수입니까? 가맹사업은 특히 이제 브랜드 장사다라는 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커피 전문점을 간다고 하면 그 커피 전문점이 갖고 있는 브랜드, 그 브랜드의 가치를 소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맹본부를 차려서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반드시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은 유사 브랜드, 소위 짝퉁이 생겨났을 때 자기도 보호 못하고 가맹점도 보호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표권을 반드시 등록하고 가맹사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맹 계약서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가맹 사업은 이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몇 년간을 같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관계이고, 그래서 복잡 다단한 권리관계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그 모든 게 이제 가맹계약서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분쟁의 종결도 가맹계약서로 종결이 될 정도로 가맹계약서가 중요해서, 뭐 예를 들면 그 안에 뭐 로얄티를 어떻게 할지, 어떤 물품을 어떻게 구입할 건지, 가맹계약 기간, 영업지역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계약서에 잘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방법은 이제 표준계약서를 활용해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가맹 본부 입장에서 가맹점 모집과 관련한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가맹 본부는 이제 되도록 가맹점이 많이 모집이 돼야 자기 사업이 잘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약간 무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뭐 예를 들면 가맹사업법에는 정보공개서를 주고 2주가 지난 이후에만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들을 이제 지키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다 법률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고 손해배상이나 계약 취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이런 규정들을 잘 지키셔야 되고, 특히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예상 매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 과정에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 내가 이 브랜드로 이곳에서 장사하면 잘 되나요? 이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 무조건 잘 됩니다. 뭐, 한 달에 얼마는 벌 수 있어요. 이런 정보를 과장한다거나 또는 자기가 계산해보지 않은 허위 정보를 제공했을 때는 이게 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주의하시고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모집을 하시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또 직원들도 그에 맞는 교육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가맹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그런 가맹본부가 방금 전에 말했던 그런 정보를 제공할 때 그걸 말로만 듣고 100% 믿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에 관한 증빙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 서류나 문자, 이메일 등 증빙이 될 수 있는 자료들로 받아두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가맹본부를 선택할 때 전문 기관에서 가입하고 싶은 가맹본부를 이렇게 선정해 놓은 리스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리스트를 참고하시고, 특히 뭐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맹본부를 선택할 때는 좀 주의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나 갑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 상품이나 가맹본부가 구입을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품의 통일성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 브랜드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게 객관적으로 인정할 때만 가맹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서서 강요를 하면은 이제 위법한 거죠. 이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강요를 하고 이제 가맹점이 안 따랐다고 해서 가맹계약 해지하고 이제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다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가맹점 사업자는 이제 적극적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앨런 M. 더셔미츠라고 하버드 대학의 형법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열성적인 변호사는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방어벽이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대로 열성적인 변호사로서 모든 부당한 권력, 부당한 권리로부터 우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이것을 저희의 사명으로 삼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저와 우리 로펌의 목표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입 전에 KC마크와 전자파 적합 등록번호, 전기용품 안전인증번호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누락되면 불법 제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대부분의 휴대용 선풍기가 무게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2000mAh 이하의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최소 4000mAh 이상은 돼야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